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F 소나타 LPG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이 좀 적당한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지 조금 됐는데요. 요즘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반도체다 뭐다 해갖고 새 차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8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한 2달 정도 기다리면은 중간 취소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LF 소나타 중고차 시세는 과거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좀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딜러 전산 보시기에 앞서서 환경 설정, 딜러 전산 카메이저예요. 이거는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용인, 평택, 수원 등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딜러 전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딜러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괜찮은 차를 골라드리는 딜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딜러를 어떤 성향에 있는 딜러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중고차 딜러라고 하더라도 초보적으로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된 차량, 안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차량 위주로 골라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누유가 있음에도 리프트도 안 띄워주고, 아니면 하부를 좀 이제 어떻게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부 전혀 보질 않고 그냥 대충 엔진 미션만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서 있는 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해주려고 하면은 좀 이제 해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소비자분의 좀 요구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딜러를 어떤 딜러를 파악을 하시고 좀 이제 접근을 하시는지, 그 딜러의 좀 이제 성향 파악 이런 것도 미리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설정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광명, 용인, 평택 등등의 경기도권 서울 빼고 내 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은 이제 딜러 전산 제휴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서울 쪽에는 조금 이제 시세 비교하는 데 있어서 있으면 불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서울은 일단 땅값이 또 비싼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서울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직도 일부 이제 매매단지 보면은 전산 자체가 없고, 이게 책자식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그런 걸로만 이렇게 하는 매매단지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딜러 전산으로 전체 시세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했는지 그런 여부도 이렇게 보고서 판단을 하면은 소비자분들께서 좀 눈탱이를 당할 확률은 조금 이제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단지를 가시든지 딜러 전산 카메이저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해갖고 금액 조작 여부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금액에서도 좀 깎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있다면, 차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눈탱이까지 당하고 차까지 안 좋으면은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적어도 눈탱이, 차 상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눈탱이 당할 일은 좀 많이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딜러 전산 카메이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2번째 환경 설정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엄청난 좀 피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지역이냐면요, 2곳인데요 16곳 중에 2군데, 경기도, 인천, 서울 빼고, 그러니까 엄청난 땅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LF 소나타 LPG를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15만 킬로 이상까지 만약에 보게 되면요, 대수는 74대에서 103대까지 늘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아무리 사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키로수가 경험상 매입도 많이 해보고 판매도 많이 해보고 했을 때 키로수가 많은 차, 15만 킬로가 좀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사용감, 그 시트의 주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크래치라든가 그만큼 내연기관이 많이 피곤해졌을 거예요. 피로해졌음으로 해서 이제 하자 발생률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얼굴을 안 내놓고
그냥 1대1로만 판매를 하면은 솔직히 하자가 발생을 해도 좀 모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딜러들이요. 근데 얼굴을 내놓고 하는 입장으로서 제 앞으로의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키로수가 엄청 많은 차를 아예 안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키로수가 많은 차를 보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고 수리가 어느 정도 좀 나오면은 그건 고객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한다면은 저희 열심히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드실 만한 차일 확률이 점점 늘어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데 키로수 많은 차, 내가 아는 사람 차는 깨끗하게 관리 잘했던데 라고 분명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그분들께서 오랫동안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를 하실 수 있으셨던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하부 리프트 띄운 것도 아니고 사고 유무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조금 병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F 소나타 LPG 같은 경우 휘발유와는 달리 열선 시트조차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LF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스마트 키가 웬만하면 있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전동 시트 있거나 그런 차들이 좀 많은데요. LPG는 다 없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포기를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PG 연료 효율이 휘발유보다는 휘발유가 지금 현재 이쪽 지역 기준으로는 1,600원 정도 하는데, LPG는 지금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한 8,900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원 전후인가요? 850원? 900원 그 사이쯤으로 제가 추측을 해본데 최근에 조사해보진 않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진 않아서. 여하튼 리터당 700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그만큼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산을 해갖고 휘발유랑 LPG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는 한 20%, 15% 이 정도는 좀 이제 연비 절감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출력, 그러니까 힘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휘발유보다는 확실히 좀 연료 효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리터당 연비도 예를 들어서 1리터에 900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900원으로 갈 수 있는 키로수가 대략적으로 한 6, 7 되면 다행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고정관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 전체 서울 빼고 74대 15만 킬로 이상은 빼고 이렇게 한번 색깔은 체크 안 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색깔로 물론 이제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 검정색, 쥐색 뭐 이렇게 보신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가성비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 순서대로 보는 건데요. 수도권에서 제일 싼 15만 킬로 이하의 매물은요, 무사고 기준으로 650부터입니다. 이 금액으로 사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내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그 다음에 김포 이 세 개의 지역에서는 최소 20에서 한 40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 많이 빠지는 경우는 50만원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60만원은 거의 없고, 안 빠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고 한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10% 미만이지 않나 라는 경험상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0 정도 빼주는 게 좀 일반적이고 40 빼주면은 조금 인천, 부천, 김포 치고는 조금 빼주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 딜러 잠산 보시고 그 다음에 금액도 한 20에서 40 정도 빼시면은 얼추 눈탱이는 전혀 안 당하시는 상태로, 거의 안 당하시는 상태로 아주 정직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인천, 부천, 김포라고 하면은 일단은 인식이 안 좋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15년 내로 당하신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이 인천, 부천, 김포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차에 대한 시세는요, 전국 시세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씀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지 가만히 서 있는 차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녹화를 하기 바로 앞서 1시간 전쯤에 렉서스 ES350 하이브리드 7세대 5,700 정도 가까이 하는 차를 600만원에 있다고 오라고 하는 그런 딜러가 있었다고 해요. 수원차였는데요. 수원으로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실매물을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손님을 수원으로 불러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수원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수원 딜러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딜러가 그쪽으로 원정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 요즘에는 그 큰 매매단지, 예를 들어서 DY 카랜드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차 매매단지라든가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엠파크라든가 주한 매매단지, 간성 매매단지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매매단지 안에 있는 딜러들은 대부분 매입 딜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다는 아닙니다. 작업 매물 엔카나, SK 엔카나, KB 차차차나 그런 쪽에 매물을 올려놓고 좀 저렴하게 올려놓고 차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뻥을 수만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쳐서 먹히면은 다른 차 돌려서 LF 소나타를 보고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K5나 YF 쪽으로 조금 돌려갖고 한 4, 500 정도의 좀 싼 차를 뭐 7, 8 아니면은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해갖고 먹히면은 팔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니면은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싼 차예요 하고 해서 돈을 주면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니면 난 그냥 집에 가면 되겠다. 그리고 무서운 애들 나와도 난 겁나지 않아. 난 누구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돈을 뺏겨버리면 경찰을 부르고 뭐 좀 귀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얼마 전에 허위매물 자가진단법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카테고리를 보셔갖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세를 확인을 할 텐데요. 650짜리가 제일 싼 건데 스마트나 모던이나 모든 매물들을 살펴보면은 없습니다. 이제 열선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종합 검사 날짜부터 저는 체크를 하고요. 앞뒤로 한 달이 검사 유효 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 25일까지 올해 2021년 9월 25일까지 검사 날짜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렇게 렌트 이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카테고리 속에서 보는 건데, 안쪽에 사고가 이렇게 있는데 무사고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사고가 있음이고 이제 단순 수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사고라는 거는 여기 앞에 무사고라고만 체크되면은 같이 카테고리에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무사고 급도 찍어보나마나 보통 무사고 급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성능 기록부를 봐서 바로 그림을 보면은 앞뒤 지지대 앞에는 괜찮은데 뒤 지지대라서 이건 유사고입니다. 그래서 사고 있음, 단순 수리도 있음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사고 급, 그 다음에 그럼 무사고 급은 체크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완전 무사고를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휀다나 아니면은 겉에 뭔가 이제 교환됐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교환된 부분이 이건 없네요.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렸을 때 점검자 의견란에 부분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차가 예를 들어서 범퍼 하나가 교환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는 여러분들께서는 완전 무사고라고 알고 구매를 하실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좀 볼 줄 아는 딜러를 만나셔야, 이게 보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볼트 체결식 뭐 그런 부분 이제 보면은 너무 보기가 쉽기 때문에 좀 차를 잘 아는 딜러를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내비도 없고 한 대 위에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뒤에를 봤을 때 설치가 안 된 걸로, 그래서 거치형 내비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은 열선 시트 자리가 원래 이쪽인데 순정 자리가 버튼이 보통 여기인데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은 보셨다시피 아무것도 뭐 없었었는데 렌트 이력은 있었고요. 종합 검사 날짜는 이것도 임박했습니다. 9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특기사항 원동리 쪽에 오일 누유 쪽에 미세 누유가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매를 안 해야 되냐? 막상 수리를 하게 되면은 정말 가스켓 커버 고무 링만 교환하게 되면은 한 10만원 전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차를 안 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들어온 날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초다, 5월 달이다, 그러면 뭔가 안 팔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경험상 중고차 10년 동안 한 2,500대 이상 차를 거래를 해봤음에 나오는 그런 경험상의 이유로
너무 오래된 차는 제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방금 봤던 차 같은 경우에 이걸 안 봤고, 방금 봤던 차를 보면은 이건가요? 이거 아니고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던 이런 거는 다 이제 없어요. 모던도 열선이 보통 보면은 없습니다. 비어져 있죠. 근데 이럴 때는 모던도 없고 스타일도 없고 스마트도 없다, 난 열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제 사이트인 클린카즈 http://www. 한글로 클린카즈.com 들어가시면은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딜러 전산을 그대로 여기 있는 메모를 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 전산과 이제 메모리 연동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보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 열선이라고, 보통 열선이 없는 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차 열선이 있으니까 빨리 사가요, 이상한 거 찍지 마시고 라는 의미로 열선 시트라고 보통 적어 놓습니다. 생각 있는 매입 딜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는 생각이 없는 딜러라서 안 적어 놓은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 분들께서 매입한 차를 조금 어떻게 보면 홍보를 좀 잘 못한 건데, 봐보세요. 이렇게 열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보면은 순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도 이제 사진이 살짝 나왔었는데요. 890만원짜리 이게 열선 시트가 있어요. 이건 순정식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선이 있는지, 근데 이렇게 버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핸들 열선까지 이렇게 있는데 모듈이 없어갖고 열선 버튼만 있는 거지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기 전에 열선이랑 핸들 열선 다 되는 건지 분명히 전화로 확인을 하시고, 가도 막상 체크, 열선, 핸들 열선이 안 돼서 여기 있어서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사기도 아닌 부분인데, 나 그러면은 안 살 테니까 여기까지 온 차비 주세요 하기도 좀 뭐한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지 진짜 고객님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은 또 이제 약간 분쟁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얼굴을 내놓고 하는 딜러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두 번, 세 번 진짜 그래도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을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확인을 좀 이제 귀찮더라도 당연히 입장 받고 오면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봤을 때 검사 날짜는 2023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내후년의 3월 14일, 이건 기분이 좋습니다. 렌트 이력은 이 가격대라고 한다면 1000만원 초까지도 웬만하면은 렌트 이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웃입니다. 방금 봤던 차가 무사고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뻥이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사고가 있음이라고 했는데 뻥을 쳐놓은 거예요.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사고 있음, 단순 수리도 있음인데 저는 매물 올릴 때 다 웬만하면 무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상한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48,000km인데 이 가격이다 라는 거는 뭔가 이상한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도 무사고라고 써져 있는 게 뻥입니다. 최근에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걸로 보아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만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열선 있는, 그리고 또 키로수도 적당한 차 색깔은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골라보고 싶은데요. 열선 다 모던이라고 하더라도 찍어보면 이쪽에 열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적정선은 얼마냐 말씀드리자면은 1000에서 한 1500 사이 정도가 좀 적정선이고, 좀 심각하게 좀 좋은 차 같은 경우는 1600까지 가는 것도 진짜 눈탱이로 비싸게 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을만 하니까 그 가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휘발유 차는요 1000에서 1500 정도가 적정선이고 1500을 넘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난 LF 소나타 좀 키로수 짧고 조금 약간 한 10년을 바라보는 그런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한 1500 전후 이렇게 보시는 것도 너무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닐 수 있다, 그게 시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는 LF 소나타 LPG는요 만약에 휘발유로 바꾸게 된다면은 74대에서 늘어나는 게 124대로 그렇게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LPG
이렇게 아직 1페이지를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2페이지로 이렇게 가보면 열선 시트, 버튼 시동이 있으면 열선 시트가 있을까? 보겠습니다. 열선 없습니다.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판단. 여러분께서 나 열선도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 8,900선에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키로수는 웬만하면 지키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2.0 현대 기아의 엔진을 혐오해요. 근데 LF 소나타를 판매를 왜 하냐 라는 이유는 아직까지 퍼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YF 소나타는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최초 등록일로 따지면요. 출시 연도를 따지면, 그리고 K5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리고 YF 소나타랑 K5 두 차종은요, 엔진이 똑같아요. 내연기관의 구조 자체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타2 엔진이 굉장히 좀 안 좋다. 제 경험상의 이유로. 만약에 괜찮으면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왜 안 팔겠습니까? 만약 그거를 팔았으면, 괜찮았었으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통장에 1,000원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팔면,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만큼 제가 수익을 많이 얻었을 텐데 안 팔아요. 왜냐면은 엔진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그리고 소나타 브릴리언트도 좀 CVV가 괜찮은데 누구 엔진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 고를 만한 차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뉴 K5도 좀 비슷한 건데 LF 소나타도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LF 소나타 같은 경우 연식이 아직 좋습니다. 그리고 CVV 엔진이 세타2보다는 약간 보완이 돼서 나는데, 제 트라우마가 소나타 브릴리언트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뉴 K5는 아직까지 문제가 그렇게 많이 판매했음에도 없었는데 소나타 브릴리언트는 있었단 말이에요. 44,400km가.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 브릴리언트는 앞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고, 더뉴 K5는 좋은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F 소나타 LPG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키로수가 많은 차로 갈수록 엔진이 안 좋을 가능성, 관리가 잘 안 됐다면 엔진오일 관리,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플러싱이라고 해서 그 오일대를 다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싸구려 4만원, 5만원짜리 그런 거를 로만 관리한 차, 그것조차도 관리가 안 된 차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많은 차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트라우마 때문에, 전작인 YF 소나타 브릴리언트 이때부터 넘어온 그 트라우마 때문에 키로수 너무 많은 차는 전 진짜 싹 다 안 한다. 2.0 현대 기아 2.0 엔진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판매를 했을 때 대부분 10만 킬로 이하의 차를 판매한 적이 많고, 그 다음에 11만, 12만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잘 된 차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 특유의 좀 경박한 그 엔진 소리 갈갈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소리 스커핑 소리라고 합니다. 보통 스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느낌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열선이 없으면은 한 8,900선 보시면은 좀 이제 적당한 고를만한 차가 더 있지 않을까. 키로수는 한 10만 초 내지는 이제 10만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옵션이 좀 있고 프리미엄 스페셜 이렇게 보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 대수가 13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쭉 놓고 가격순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제 사이트에서도 가격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느낌을 보는 겁니다. 신차 장기 렌탈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1,000만원 초, 이게 1,300, 1,400 이렇게 문의는 사실 많이 오진 않고요. 웬만하면 1,000에 맞추고 싶으신 분들, 내지는 1,000 초반 이렇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에요. 1,300까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난 추측은 드는데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색깔이 좀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보시다시피 렌트 이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거를 찍든지 렌트 이력은 다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좀 싼 편에 속한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치고는 싼 건데 13만 3천 킬로고 렌트 이력이 이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원부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없고 없음이고 미세누유 체크가 안 되는데 여기 밑에 불량이 하나 있는데, 등속 조인트 정도는 두 개 세트로 보통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당 8만원, 이게 타이어 안쪽을 축을 잡아주는 뭔가 이제 좀 스프링을 이제 고무로 이렇게 좀 잡아줘서
안에 윤활제가 들어가는데 그게 세면은 그게 조금씩 세면은 등속 조인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고쳐달라고 하면은 고쳐줄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냥 안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밑에 점검자의 의견란,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게 되면 별 내용이 엄청 긴 것 같으면서도 별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들어온 날짜 보면 6월 23일. 왜 안 나갔을까? 싼데. 그래서 이거는 경험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뺍니다. 6월 23일이면 오래된 건가? 지금 한 달 반, 2달 정도 된 건데, 2달 된 건데, 오래된 건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더군다나 좀 이제 제일 저렴한 편에 속한 이 차는 일단은 보려고는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배제를 하고 안 팔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슷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2만 한 4,000km인가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차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렌트 이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휀다 하나래요. 이렇게 되면 추측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휀다 하나냐 아니면 범퍼까지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느냐 여기 문자까지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느냐 라는 거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경험상의 이유로 본넷 요만큼 부분적인 판금 들어갔을까 추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야 되고 11번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 추측입니다. 그래서 점검자의 의견란 밑에 보면은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단서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동기 쪽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가 진짜 이것만 하나 미세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양으로 찍어 놓는데 미세하게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으니까 뭔가 보이니까 찍어놨을 텐데 막상 보니까 미세 누유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부 세차라거나 광택집을 좀 잘 쓰면은 좀 지워줘요.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이제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들어온 날짜 8월 5일 일단은 날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볼만하다 라는 생각도 좀 든다. 정품 내비게이션 이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왠지 후보군으로 넣어볼만한 색깔 이 색깔 괜찮다고 한다면 좀 넣어볼만한 열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열선이 없으면은 한 800에서 900 정도 열선이 있는 거를 찾으시려면은 1000에서 1600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너무 1000 초반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키로수가 조금 어느 정도 살짝 있는 뭐 14년에 15년 형이고 10만 8천 km 정도면 좀 괜찮은 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중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은 차가 아니라 중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은 차는 6만 km 좀 이하로 가야지 좀 깔끔하고 뭔가 엔진도 뭔가 미세하게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누유도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실내도 좀 오염도가 낮고 유리 돌방이라든가 스크래치도 조금 덜 있고 문콕이 있어봐야 하나 둘 이렇게 추측이 되고 타이어 트레드도 왠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10만 8천 km면은 왠지 타이어 2짝 혹은 4짝은 갈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경험상의 추측인데 사진을 보면은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이거는 좋은데 앞쪽을 이게 뒤쪽 같거든요. 앞쪽을 보면은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1000만원 한 초반 중반 그러니까 1500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300, 400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일반적인 LF 소나타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적인 기록부를 보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맨 처음에 검사 유효기간을 보고요. 이게 만약에 지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갱신을 했는데 차주분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성능장에다가 얘기를 못해서 갱신이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 바라겠고 지나 있으면은 내지는 거의 임박했으면은 검사비 정도는 빼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같이 있는 딜러 그런 것까지 내가 꼭 불편하게 요청을 해야 돼? 딜러가 다 알아서 해주면 덧나?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덜렁거리는 딜러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으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과 요구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검사 유효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렌트 이력이 있으면은 1인 신조 혼자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본인 차였습니다. 애지중지 좀 잘 탔을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게 풀악셀 밟거나 급정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차가 좀 안 좋을 확률이 좀 덜한 차가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렌터카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맨날
운전 습관이 다른 그 엔진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모를 미션 변속을 물론 이제 자동이긴 합니다만 좀 급정지, 급출발, 급점거 이렇게 만약에 하시면은 그런 차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인 혼자 애지중지 운행을 한 차가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조에 보면요, 소유자 변경 이력이 나와요. 그래서 3회 이상이 되면은 조금 뭔가 찜찜할 때도 좀 있습니다.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고,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튜닝 이것도 한번 보고요. 네 번째는 사고 이력. 이거는 한 초등학생도요, 한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이제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은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중학생이라고 할게요. 인지 능력이 한 중학생 정도 돼서 좀 이제 가르쳐 놓으면은 한 1, 2주만 있으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재밌게 해갖고 이렇게 사고를 보는 거구나 해갖고 볼 줄 아는 게 사고 유무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성능장애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은 못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알면서도 그 딜러분들이 이거 뭐 교환이 예를 들어서 여기 1번까지 나왔어요. 이거 진짜 요만큼인데 넣어주실 거예요? 이거 좀 빼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점검자 의견란에 좀 내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여기에 적히는 경우인데 그냥 빼주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진짜 뭐 이런 것 갖다가 다 찍어주고 그래요.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책임지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경미하면. 근데 명확하게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왼쪽 오른쪽이 다 본넷을 잡고 있는 볼트가 풀려 있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성능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성능장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지를 깨끗하게 다 전부 올량으로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는 상당히 참고는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본다라는 게 너무 쉬운 일이니까요. 근데 좀 이제 약간의 유착관계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 성능장이 돈을 벌려면은 좀 이쁘게 포장을 잘 해줘야 딜러들이 그쪽 성능장으로 많이 찾아오는 그런 영업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는 맹신을 안 하면 또 안 되고, 또 믿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안 믿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상당히 사고를 보는 방법은 너무 명확하고 쉽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유튜브 좀 몇 번 보고 사고 보는 방법 좀 보시면은 얼추 대강 배워고 와요. 그 몇 분으로 유튜브 보험에도 불구하고 딜러가 아닌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맹신은 하지 말되 너무 안 믿지도 말자라는 부분이라서 그냥 참고만 상당히 합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주의 하고, 세 번째는 실물을 봐야 되고, 이 세 가지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입니다. 딜러 전산의 성능점검 기록부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되는데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험 이력조회랑 대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휀다 하나만 교환됐다고 했는데 사고 부위가 150이 넘어요. 그러면 뭔가 주위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 한 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나시는 딜러분께 사고를 보는 것처럼, 매입하는 것처럼 한번 봐주세요 한마디만 하시면은 좀 더 말을 요청을 안 한 것과 요청을 한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원동기 쪽에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나 오일팬 쪽에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두 개가 체크가 쌍으로 되어 있으면은 좀 누유가 심하다라고 성능장에서도 판단을 해서 두 개나 찍어 놓은 겁니다. 조금 이제 여기가 심해도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안 보일 듯이 경미할 때도 찍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만 합니다. 이 정도는. 근데 냉각 쪽에 뭔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자동 변속기 쪽에 웬만하면 안 찍어요. 아무리 많은 차 100대를 봤을 때 찍혀있는 차는 100대 중에 한 대 나올까 말까인데 찍어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 변속기는 미세 누유가 있으면 그냥 꺼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뭐 불량이 있으면은 동력 전달에 뭐 불량이 있으면은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웬만해서는 안 찍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기어 이쪽 불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27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올 수 있고, 뭔가 이제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찍혀 있으면은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점검자 의견란 이것도 보고 여기 밑에는 웬만하면 체크 안 됐을 확률이 99%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이 들어온 날짜, 이게 한 2달이 안 넘어간 차가 좀 싱싱한 차다. 방전도 안 됐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지난 차인데 성능 점검 기록부가 한 달 지난 7월 한 13일 정도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넘었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달 비스무리하게 된 7월 13일 날 들어온 차라고 쳐요. 그렇게 되면은 좀 방전이 돼 있을 확률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블랙박스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거나 실내등, 누가 실내등을 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내등을 켜놓고 차가 뭐가 어떤지 밤에 조용할 때 확인을 하시면은 방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동을 켜놓고 실내등 켜고 이렇게 차량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실내등 켜고 시동은 안 킨 상태로 차량을 확인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이 날짜가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더 정확한 정보는 하면은 할수록 1시간, 2시간 돼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http://www.한글로 클린까지.영어로.com 봐주시면 딜러 전산 내용 깎이기 전 금액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차량 가격만 온전히 보실 수가 있는데, 부대 비용인 등치득세, 매도비, 수수료, 성능 책임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는 따로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정비하는 그런 경정비하는 그런 예방 수리하는 부분도 엔진 오일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아니면은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냉각수라든가 아니면은 좀 전부 다 한다는 건 아니고 보통 하나 두 개만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좀 싸구려면은 블랙박스라든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썬팅이 좀 약간 변색이 돼 있으면 썬팅을 한다든가 돈이 뭐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딱히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조금 이제 빡빡하게 예산을 잡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수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20-30만원 이상 들어가진 않는데, 경정비나 약간 차를 꾸미는 썬팅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시트를 좀 복원한다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부분까지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블루투스가 없으면은 블루투스 리시버 그 단말기 사는데 한 21,500원, 23,000원 정도 하거든요. 시가책에다가 꽂는 거, 허링, 무선 카피기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꽂는 비용 뭐 등등 해서 거치대도 빡빡한 거 하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돈이 계속 들어가요. 기름값 나오죠, 과태료, 뭐 주정차 위반 뭐 이런 거 나오죠, 속도 위반 나오죠, 아니면 하이패스 지나가서 하이패스 뭐 종이는 얼마 안 되지만 여하튼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간과하실 부분은 간과하시지 마시고 조금 예산을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LF 소나타 시세를 한번 빠르게 해보려고 했는데 30분이 넘어서 40분 돼갔어요. 돼버렸습니다. 돼갔어요가 아니라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유익하셨다면 제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쯤 해주시면은 오늘 정보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셨으면은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클린카즈.com에서 보시면은 카메이저, 딜러 전산 카메이저 그대로 성형 설정 빵인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다 깎이기 전 금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가 아니라 다른 차, 다른 정보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노력하냐면 영상 업로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이게 무풀은 힘들어요. 지금 마음적으로 내가 이번에 영상 올린 게 또 역시나 다른 딜러들은 잘 되는데 막 이렇게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댓글이 좀 이제 물론 이제 기존의 분들도 이제 달아주시면은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힘이 납니다만, 새로운 분들도 좀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딜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로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